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11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파업을 시작한 지 23일 만입니다. 최장기 철도 파업의 대우가 공고히 유지되던 시점에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것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국회의 중재였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국회가 구성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소위에 참여하게 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병윤입니다. 네.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을 전제로 해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저희는 철도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동안 나름대로 국민들과 함께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 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그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철도 파업이 계속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안전 문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업 조합원들을 탄압을 했지만 결국 복귀가 거의 되질 않았고요. 특히 철도 운영의 핵심인 기관사 분야 또 차량 정비 분야가 거의 파업 복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 대체 인력으로 철도 운영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80대 할머니가 사망하시고 네. 각 곳에서 사고가 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정말로 파업을 하는 도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대체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시설 점검만 하더라도 망치 하나 가지고 두드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기존 조합원들이 전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체 인력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네. 그리고 파업이 거의 준법 파업이었는데요. 네. 필수 유지로 남겨놓은 기관사들도 파업이 22일 가면서 피로도가 누적돼가지고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철도노조 지도부도 크게 고심이 됐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지지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철도노조 공적 파업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이런 힘들을 바탕으로 이후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지 투쟁을 접었다라든가 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철도노조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요. 네, 그러니까 파업의 대우가 그러니까 이탈률이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쳤고요. 그렇죠. 정부는 계속해서 20% 30%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여율이 10%대 미만이었고 더구나 기관 쪽은 2% 3%대였다고 하는 점에서 거의 파업 대우가 그럼요 유지됐고 그런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대승적 결단 이런 점들은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이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셨던가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좀 가서 봤고요. 네. 그날 일요일 날도 철도노조, 민주노총 또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와 저희 진보당 의원단이 공식적인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지금 합의 이후에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의 경찰 출두 여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대승적 결단을 지도부가 했고 그런 만큼 자진 출두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네. 우선 이제 가장 어제 저녁에도 잠시 봤습니다만 가장 고심하는 문제는 결국 이제 지금 징계에 관련된 당면에서 징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징계 문제는 아시다시피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철도 운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 철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 이렇게 대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숙련공이 장기간의 경험과 그리고 실제 운행 속에서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이고 이 철도
운영의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인 삶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징계 문제는 결국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점들 때문에 당연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철도노조 요구사항 아니었던가요? 뭐 1차적으로 뭐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철도 안전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표된 것으로 보면은 수사는 계속하겠다, 징계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 저는 정부가 전혀 지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태의 수습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다시 또 민심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무래도 김명환 위원장은 그런 점들이 제일 걱정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철도 민영화 반대가 계속해서 철도노조 주장했고 국민이 동의했던 것들도 철도노조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기치는 너무 명확하고 앞으로도 이 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네. 그리고 수서발 KTX 자회사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자회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냈기 때문에 자회사지만 운영 주체는 명백히 주식회사입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민간성, 민영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면허가 발급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뒤에도 질문이 나옵니다만은 이에 대한 철회 이런 것들이 김명환 위원장이 강하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 지도부 전체 또 국민들의 요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아무래도 뭐 그런 시민의 안전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징계 철회 요구가 어느 정도라도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지도부가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꼭 불가능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철도노조가 이번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요. 전부 다 파업이 다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대량 징계가 처음에는 논의됐고요. 그러나 공적인 논의를 위한 파업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후 징계가 줄어드는 과정들은 이미 언론에도 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국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부분 징계가 무력화되는 과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업 자체가 곧 업무 방해는 아니다. 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리하게 또 징계를 남발한다면 결국 이것은 법원에 가서도 또 결국 무죄로 업무 방해가 아님으로 판결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는 점에서도 징계가 최소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회 정확하게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고 그 상임위 산하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선 지금 철도 파업을 둘러싸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사실은 그동안 여야 간에도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KTX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성격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민영화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영화 관련돼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했지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철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 전략까지 같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주 교통의 동맥은 철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지금 남한만 놓고 볼 때 대부분 1시간 거리, 비행기로 1시간 거리, 그다음에 KTX로는 2시간 거리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철도 발전 논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당면에서 이번 이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지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 산업 발전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따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수서발 KTX 운영이 철도공사 경쟁
효율화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 문제가 지금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국민의 114년 동안 지켜온 국민의 철도가 어떻게 더 공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이제 주되게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을 좀 이렇게 끊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소위 말하는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민영화와 관련돼서 지금 철도가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네. 가스, 전기, 수도 등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민영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철도가 가장 현안인데요. 네. 우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도, 가스, 수도 등 공공재 분야에 관련해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다. 설사 주식회사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민간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하는 통합적인 법제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철도와 한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정관상 민간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상법 335조에 의해서 주식의 양도 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상의 규정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철도산업 특별법으로 소위 민간에게 주식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제하는 것, 철도에 한해서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는 정관상의 규정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은 그것은 지침이고 정관상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요. 예. 이 문제가 매듭이 져야 될 문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번 철도법이 철회되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네. 그렇게 되는 방향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이미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예. 정부 여당에서 예. 그것은 FTA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도 FTA 위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 그 FTA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광고를 하고 입장까지 발표했던 상황이고요. 네. 일부 학자들은 사실은 또 사실 FTA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입법에 관한 문제이고, 네. 그 FTA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문제는 추후 처리할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네. 우선 국내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입법화가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위까지 구성하고 파업을 철회하도록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한 법제화가 안 된다면요. 예. 많은 국민들이 이거 눈속임 중재 아니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사실은 핵심은 청와대였는데요. 네. 거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사안 하나하나는 청와대 오케이 사인 내지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 정부가 되어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우선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불통. 아시다시피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은 대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국가기관산업 공공재와 관련된 철도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논의기구, 즉 정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그다음에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장기적인 논의를 하자라고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요구를 속된 말로 깡그리 무시하는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청와대가 문제인데요. 소위도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워낙 민영화 반대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을 믿고 소위에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혹시라도 어느 시점까지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소위에서 위원을 예. 그만두시거나 그런 기준 시점이 있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화가 1차적인 관건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철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우리 국민의 대동맥이고 현재 사실은 정부도 1시간 내 철도로 모든 곳을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KTX 고속철도가 전국 곳곳을 누비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비행기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비행기가 필요 없는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성 있는 교통이란 말입니다. 철도가. 예. 이런 철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번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로 가져가고 그것은 어떤 정부의 정권의 이해 또 재벌의 이해에 관계없이 철도가 국민의 철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를 가져가는 것 또한 못지않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미봉적인 과정으로 어떻게든지 연초가 개시되기 전에 이 파업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이후 탄압으로 계속 일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요. 철도 노조는 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저 또한 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 점은 분명합니다. 네. 그 소위원회에요. 그 수서발 KTX 설립을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면허 발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와 관련된 질문이시라고 보는데요. 거의 무효에 가까운 졸속적인 면허였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도 아시다시피 밤 10시에 그저 다급하게 면허를 발급했고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발표한 대로 따르더라도 자본금이 800이 필요한데 지금 철도공사가 지금 출연한 것은 50억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공적 자금이 들어와야 할 게 59%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도 사실은 약 8%대의 이윤율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국민연금도 공적 기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지 운영 방식은 민간 자금과 같습니다. 이 점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기금도 지금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과연 이 기금 모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는 정부에서는 800억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4천억 이상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회사 자체가 소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종이회사입니다. 예. 운영과 관련된 아무런 인적 자원도 준비가 안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인적 자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단지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을 종이로 법인 설립했고 법인 설립이 나오자마자 면허를 발급한 이렇게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운영에 가능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래야 면허가 발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법인만 나와 있는 단지 종이로 법인 발급만 돼 있는 상태에서 종이 하나 보고 사업을 허가해 준 이게 지금 그 무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다시 다시 논의돼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면허 발급 취소까지도 이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지 아니면 소위원회에서는 그 민영화 금지와 관련된 법제화 논의만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철도 산업 발전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게 돼 있고요. 어떤 사안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 그래서 명칭도 철도 산업 발전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철도 산업 발전에 관련된 모든 것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는 이번에 발급된 면허가 발급되긴 했습니다. 이 면허 발급의 정당성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성까지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도 노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탄압, 예. 사측의 탄압, 징계 그리고 사법기관의 뭐 수사 이런 것들도 예.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철도 산업 발전하고 맥이 닿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러면 소위에서 따질 수 있는 건지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징계라고 하는 문제가 조합원 개인의 어떤 그 책임을 묻고 안 묻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철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철도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다. 예. 이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파업의 근본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은 조합원들이 자기 밖으로 챙기가 아니다. 공적인 이해 그리고 이 공적인 이해를 잘못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항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소위라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솔로몬의 시에 나오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대승적 결단에서 파업을 접은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걸 징계로 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정부가 옹졸하다 못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 행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뭐 달리 얘기를 해서 예. 그 철도노조가 이런 징계 등을 강행한다면 예. 소위원회 논의가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 논의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예, 논의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논의의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논의에서도 이 점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 처리와 징계 문제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23일 최장기 철도 파업. 이 철도 예. 파업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끈 적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10만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네. 최근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이런 지지는 뭐 아시다시피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지지.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도 계속 60%를 웃돌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도 노조가 자기 밥그릇 챙기가 아니라 국민의 소위 발인 국민 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데 대한 이해. 예. 거기에다가 사실 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노조에 맞서서 파업 시작과 더불어서 대규모 지휘해제했지요. 또 소위 노동자들의 정신의 상징인 민주노총에 대한 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불똥 정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또 철도 노동자들이 공익을 위한 대결단으로 파업을 꿋꿋이 지켜왔던 점도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저희들은 보면서 결국은 지금 스스로 대승적 결단을 철도 노조가 했지만 이 기결이 반드시 국민이 요구한 바대로 민영화를 막고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는 한 과정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사안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소위 말하는 내란 음모 사건 28차 공판이 있었더군요. 예. 어제 어떤 쟁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월, 화, 목, 금 이렇게 주 4일 동안 재판이 네.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소위 저희 이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인들이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뭐 사실 있지도 않는 아우로를 가지고 계속 지금 검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소위 얘기한 뿌락치로 판명이 난 국정원의 협조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도 소위 아우로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해 왔고,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것은 내란 음모는 얼토당토 않는 사실은 부정선거, 관권선거라고 하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가고 있는 과정이 현재 재판 과정입니다. 네. 자, 뭐 내년에도 이런 집중심리 방식 일주일에 4번씩 공판이 열리는 방식이 이어지는 겁니까? 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요. 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가 내란 음모, 저희들의 입장에서 내란 음모 조작 사건, 그리고 이어서 11월 5일 대통령께서는 외의 중인 가운데 소위 국무회의에서 저희 당 해산 청구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참 한편에서는 어이가 없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무슨 일인지 민주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진 탄압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겪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소위 저희 당 이정희 후보의 소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의 부당성에 대한 소위 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넘어서서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민주적인 여러 가지 현정 질서에 대한 파괴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고 사실은 참 서러울 정도로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국민이 저희들을 지켜주고 있고 또 진실과 진리는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꿋꿋하게 국민과 함께 민주 회복 그리고 민생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한반도의 협력을 위해서 저희들은 꿋꿋하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많이 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있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아울러서
이 철도 파업 대승적 그 결단으로 철도 노조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파업은 접고 내일부터 이제 복귀를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이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이었습니다.